자,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들었고 증거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헌재는 모레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내용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9차 변론 기일이 조금 전에 끝났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의 의견 진술을 보면 국회에 투입된 군경 2,500명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과는 차이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군경 2,500명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고 포고령 1호에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건 독재적 발상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주장한 양측의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국회 측의 의견 진술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 측은 탄핵 소추를 한 측이기 때문에 네. 탄핵 소추의 위헌성, 위법성 그래서 파면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좀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사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포고령 1호는 당연히 이제 정치활동 금지한 것은 이것은 헌법 체계와 맞지 않죠. 뭐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뭐 창과 방패의 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탄핵 심판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양측의 주장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국회 측으로는 이런 위헌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부각할 수밖에 없었고 예. 방금 나온 그 피소추인단의 윤곽근 이제 변호사를 비롯한 네. 또 피소추인 측에서는 이 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뭐 경고를 하기 위한 뭐 그러한 면이랄지 예. 아니면 그 동기에 있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지금 국회 독재로 인해서 이제 국정도 마비되고 그리고 또 입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법안들이 또 많이 통과가 됐달지 예. 또 예산을 4조 1,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한 뭐 이런 동기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250명, 280명 군인이 국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국회 측에서는 군경 2,500명이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려고 했다.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했다. 이게 어쨌든 그 청구인 측에서는 가장 주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정부 또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정적을 제거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장기 집권까지 획책한 저는 아주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저는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날 당일날 새벽 한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거든요. 국회로 가셨습니까? 예, 그럼요. 예. 저도 전직 국회의원이고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한 업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국회에 군경이 저는 수천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헤아려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국회 안에는 저희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바깥에만 해도 많은 경찰과 일부 군인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많은 뭐 대화의 진위는 있지만 주장에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어찌됐든 국회에 계엄군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무슨 경고하러 가요. 뭔가 봉쇄를 해서 오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거죠. 그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를 한다는 것을 군인을 통해서 총칼로 경고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말 거짓말과 괴배를 통한 말장난이라 보고요. 예. 분명하게 지금까지 아마 드러난 것 이상의 저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예. 명태균 건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오늘 뭐 국회 경비단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각 영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왔는데 그 부분들이 국민의 저항, 그다음에 의원들이 그렇게 빨리 모인 이런 기적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심적인 군인과 경찰, 그리고 약간의 헬기가 제대로 착륙하지 못한 늦었죠. 과정에 있어서의 시간이. 오케이 사인이 늦게 떨어진 거.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큰 계기를 만드는 거지.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경고조다. 나의 충심을 이해해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인을 할 목적으로 칼을 들이대다가 상대방이 저항하니까 도망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무죄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는 뭐 수사를 통해서 잘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번 변론에서는 또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면서 재외를 요청했지만 또 헌재는 이미 4차 변론기일에서 증거 채택이 결정됐다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은 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조금 헌재의 지금 그 재판 과정이 좀 뒤죽박죽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증인 신문이랄지 이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 조사를 하고 오늘 같은 또 절차를. 양측의 최종 주장을 들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오늘 일단 뭐 증거 조사랑 양측 주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또 목요일에 또 다시 또 추가 증인을 좀 신문을 하는 그런 앞뒤가 좀 안 맞는 좀 모습이다. 목요일 오전에 내란죄의 이제 준비 절차 기일이 있고, 네. 그 형사 재판의 준비 절차 기일이 있고, 오후 2시에 원래 또 헌재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꼭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뭐 형사 법정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변호인들이 좀 상당히 겹치거든요. 예. 이 내란죄의 변호인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재 사건의 변호인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촉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1시간 정도 지금 늦추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런 이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저는 아무튼 그런 것보다는 좀 희한한 재판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게 또 희한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일정도 것처럼 뒤집박죽이고. 마지막에 원래 증거 조사를 해야 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아직 헌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구인영장까지 이제 발부를 해서 예. 좀 이제 증언을 좀 들으려고 한다고는 합니다만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오히려 국회 측 대리인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아마 증거 채택이 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피고인이 어떤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으로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물어보고 이 진술을 당신이 한 게 맞냐,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당신이 한 게 맞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 조지호 청장이 사실대로 얘기한 건지 안 한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일단 조지호 청장의 말이 어쨌든 간에 증거로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목요일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 이 체포 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상계엄의 뭐 정당성, 뭐 위헌성을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그 징계 수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수위가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체포 지시가 어떻게 내렸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이거를
그냥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 말이 맞겠지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거의 그 검찰의 공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죄에 대한 공소장이 있죠. 그거 그냥 보고 이거 맞겠지 하고 지금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저는 제가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재판 지금 구조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조 그 경찰청장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조조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는 이런 그 반대 신문권조차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예. 그러한 면에서 신빙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빙성을 지금 따질 지금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그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이루어진 이 증거조사 과정은 좀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자 재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스스로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공정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런 뒤죽박죽인 그런 상황이 저는 그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입장 말씀해 주셨거든요. 글쎄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재판에서 피고인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네, 지금 이 헌법재판소는 이제 피소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어권을 100% 만족하는 피고인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일부 불만은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속에서 증거를 인용할 부분 또는 탄핵할 부분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예.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사실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배 수석이라든지 등등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때도 수사 자료들이 다 증거로 일부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세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생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모두 다 있는 그대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상계엄 선포부터 그다음에 국회 봉쇄 그리고 국회 진입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한 4시간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루 이틀 지나서 많은 사령관들과 군인들이 증언을 한 거죠. 사실 모든 게 기초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찰에 진술한 부분을 헌재에 와서 일부 묵비권을 행사하고 부인한다 그래서 무조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 부분과 일정을 조절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8명 전체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일하는 회의를 통해서 저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이 부족하다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을 무작정 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문제고 예. 경제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는 것 또한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이거는 국민이 안 보는 사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것처럼 아니고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 있는데 부인을 하고 있는 현상을 계속 부인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 또
증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들 이게 무슨 또 도움이 되겠냐 예. 그런 국민의 여론이 훨씬 많다는 거 빨리 좀 이 현재 판결을 확정을 짓고 우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좀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의견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요. 예.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증거 조사도 증거 조사지만 또 주장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예. 지금 민주당 등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이 탄핵 소추가 돼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뭐 비상계엄의 이제 위헌성과 위법성이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나오는 이 뭐 국회 측과 또 피소추인 측의 주장은 뭐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 그리고 또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도 찾아봤습니다만 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보더라도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소추가 분명히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몇 명이 사실 찬성표를 네. 던졌던 이유는 예. 그거는 내란죄를 이제 범했던 거 아니냐. 이제 사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그 당시 언론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가 예.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양측에서 그렇게 많이 그 부분을 변론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란죄는 이후에 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내란죄 판단 안 한다는 나는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표 던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 이게 분명히 두 번째 사유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민주당이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빼주세요 하면 헌재가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탄핵 소추에 있는 그 사유 그중에서 그 두 번째 사유인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 탄핵 결정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처음에는 내란죄 법률 위반이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후에 국회 측에서 내란죄 법률 위반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면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헌재 그 재판에서는 내란죄 근데 그거 헌재에서 아직 그거를 예. 판단하겠다 안 하겠다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안 했고 빼고 제출을 한 건데요, 전에 다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예. 그것을 이제 묻는 걸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그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 예. 이거 이렇게 놓고 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국회 소추인 측도 그렇고요. 예, 예. 왜냐하면 낼 때랑 지금 또 헌재 갔을 때랑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또 이 뭐 이것을 뭐 옹호하는 것은 이거는 뭐 내란 옹호다. 네네. 계속 지금 내란이라는 말을 입에 달아요. 예, 요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판단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이 탄핵소추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그 비상계엄으로 당연히 빚어진 것은 알고 뿐만 아니라 예. 이것이 내란이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된 거고 재판을 받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위헌이나 위법적인 이런 비상계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내란죄 성립, 유죄 확정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그 기소가 됐을 뿐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걸 안 제출했으면 괜찮죠.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서 그냥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파면 정도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찬반 투표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탄핵 심판까지 왔다고 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이 내란 우두머리 이거 사형이나 무기 굉장히 큰 위헌 위법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반 여부를 결정을 했죠. 그런데 총작 이 법정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 법조인의 상식으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저는 그 원칙대로 국회 의결을 전 다시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러니까 이걸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네. 그 처음에 국회 측이 내란죄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준비기일인가요? 현재에서 준비기일에 그 국회 측이 내란죄 법률 위반을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겠습니다 해서 재판관이 그럼 빼겠습니까 물어봤고 그럼 빼겠습니다. 그래서 뺐는데 지금 그 전 의원님처럼 그 당시에도 이게 빼면 다시 표결에 붙여야 되지 않냐. 네. 안건 자체가 달라진 건데 그거에서 논란이 있다가 그냥 이렇게 이어져 그렇죠. 온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법률 위반 부분은 빠져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벌써 뭐 한 달 이상 된 논의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란죄 위반에는 빠져 있는데 내란 행위는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란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뤄달라. 그렇죠. 당연하죠. 예. 내란죄에 해당되느냐를 따지다 보면 길어진다. 형사소송법처럼 예. 증인들을 많이 세워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이 늦어지는 이런 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란죄의 위반 여부는 형법상 예. 다루고 단 국헌을 문란한 행위, 그게 내란 행위죠. 내란 행위를 지금 저 헌재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비상계엄에 대한 적법한 내용이 있느냐, 그다음에 과정과 절차가 맞느냐, 그리고 군인을 누가 동원했느냐, 국회의원을 누가 끌어내라 그래. 다 이 내란 행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내란 행위가 빠진 건 없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다만 내란죄를 갖고 여기서 논의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예. 형사소송법 따라서 1심 가는 것도 뭐 1, 2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원래 취지가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느냐, 위배하지 않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우두머리냐, 중요 임무 종사자냐, 그거는 형법에서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어쨌든 형량, 그다음에 그 위반한 거의 정도 이런 거는 형법에 따르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것은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국헌문란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내란죄를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내란 행위를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피청구인에게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다 내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이미 그는 정리된 사안인데 다시 얘기한다라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로서는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전 수긍할 수가 없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주당이 그러니까 예. 굉장히 아무튼 그 꼼수를 부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던 건 단 하나 내란죄였습니다. 예. 그래놓고는 헌재 와서는 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까지 하게 되면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 늦어지게 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래서 빼자고 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거는 국민을 기망할 뿐만 아니라 또 일부 국회의원을 저는 기망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요. 예. 이런 것이 저는 오늘 그 증거조사 보고도 제가 느낀 게 네. 잘못된 관행이 정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증거 채택하는 거 보고도 저는 이게 과연 재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문조서 채택 말씀인가요? 네, 그런 예.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랬으니까 뭐 이래도 된다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의 논리인데 과거에 문제 삼지 않은 게 과거에 잘못된 것은 그때 물론 바로 잡았어야 됩니다만 뭐 그러지 못했던 것뿐이고 예. 잘못된 거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려되는 거는 증거 조사를 이렇게 느슨하게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저는 증거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 탄핵 소추의 그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지금 넣었다 뺐다 이거 마음대로 하고 헌법재판소도 빨리 끝내달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과연 가능한가 저는 제가 아는 법조인의 식견으로는 저는 예.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고 예. 이러한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현재 국민들로부터 좀 많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탄핵 소추안 처음으로 가니까 그 헌법 그 심판 준비길 시기를 다시 올망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헌재 그 판단에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같으면 뭐 반발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진술이고 그리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기 전에 이미 대외적으로 언론에다가 뭐 양심선언 비슷하게 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검찰에서 다시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헌재 와서 일부는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부인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저는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습니다. 예, 문장에 대한 유권 해석의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고 이 수차례 처음에 준비길 지정할 때부터 이의제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 전에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의제기를 해왔고 몇 차례 이의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오늘도 이의제기한 거에 대해서 채택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축적된 룰이 있는 거죠. 그 룰 속에서 합리적으로 유권 해석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진행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고 수사의 조사의 내용이 어디에 유리하고 불리하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준비기를 또 잡아서 세 사람의 또 정신청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방어권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나한테 불리하다 해서 무조건 헌법재판소가 나쁜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국헌 문란 목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를 이제 뭐 봉쇄하라고 했느냐 뭐도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홍장원 수첩 그 메모에 나오는 뭐 국회의원 체포 지시 예.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 단전 단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가려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지금 홍장원 메모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그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지 본인이 흔들린다는 측이 있고 예. 아니라는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또 목요일에 홍장원 전 차장이 또 다시 한번 또 징의채택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체포 지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정말 이것이 사실이면은 정말 이거는 뭐 굉장히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조지호 청장의 진술 조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지호 청장이 아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층에서 이 부분은 부동의하죠. 반대쪽에서. 그럼요. 예. 그리고 그 검찰 신문할 때 뭐 무슨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부동의하는 진술 조서의 이 진술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당신이 얘기한 게 맞냐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지호 총장은 뭐 내일 목요일에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벌써 이제 이 대단한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적힌 지금 조서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냥. 예, 이렇게 그냥 프리패스해서 과연 이게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예. 좀 이것이 그 헌법재판소 법으로라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원 진술자의 이러한 그 확인도 최선의 확인이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은 이 조서의 내용 그리고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조서의 내용을 아무런 이 원 진술자의 확인도 없이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헌법재판의 성질에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두 분의 재판관 퇴임 전에 끝내야 된다 그게 헌법재판의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 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헌법재판의 성질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 그 물론 심리의 사실 확인에 어떤 그런 그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인권 보장을 하고 진실 발굴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사실 그런 게 헌법 정신 아닌가요? 이런 예. 면에서 굉장히 이 형사소송법이 그 오히려 무슨 장식물처럼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예, 원칙적으로는 예. 그냥 뭐 증거로 다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좀 준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조지호 청장의 그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예.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통해서 저는 증거 채택이 되는 것이 맞았고 좀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조조 청장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와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예, 뭐 암투병 예, 중이라고 예. 말씀하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3자가 들은 얘기도 아닙니다. 본인이 검찰 특수본에 가서 진술한 거예요. 예. 수차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계엄 당일 오후 7시인가요? 본인하고 김용현하고 안가에 모여 예, 안가에 또 예. 모였고 그럼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그쪽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 아니고서는 이 팩트가 외부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제3자가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전주의 원인처럼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 진술하지 않고서는 전화 받은 거를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불리하다 그래갖고 그 진술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진술한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그 진술한 것을 헌재에 와서 증언을 해주면 좋은데 예. 본인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야당 탓하면 안 되는 거죠. 헌재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진술은 하고 안 나오는 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도 본인은 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뭐 문부 쓰고 들어가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야당 탓이고 헌재 탓입니까? 이거는 이 팩트가 있는 것을 진술을 한 거고 진술하지 않으면 누가 검사가 일부러 고문을 했겠습니까? 진술한 거 맞죠. 진술한 거 맞는데 예. 그 사람들이 헌재 와서 묵비권 행사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야당 탓하고 헌법재판소 탓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어찌됐든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전 국민이 다 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 대한민국의 그 군인으로서 정말 애국의 마음과 국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검찰에 가서 거짓 진술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현재 대통령을 상대로 예. 거짓 진술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신빙성이 아주 높고 예.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헌재에서 부인하거나 또는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예. 왜 이 양반들이 검찰에 가서는 그렇게 진술하고 여기 와서는 부인 또는 묵비권 또는 출석하지 않을까. 그걸 판단하는 게 판사 역할 아니겠습니까? 재판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리 예단을 해서 왜 우리한테 불리한 것을 더 안 부르고 더 증인 안 불러갖고 재판을 하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출석 안 하시는 분을. 예.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은 다시 한 번 더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1차 기각된 한덕수 총리도 다시 받아주는 거고 나름대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하면서 이 재판을 국익을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예. 그렇지만 피소추인의 방어권 그리고 또 불만족 한 부분들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재판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노력할 일이지 여기서 자꾸 이슈를 만들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윤 대통령 측 의견 진술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두 분과 함께 부정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다뤄온 바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재차 꺼내면서 계엄 배경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짜 투표지로 의심되는 사진, 또 영상 등을 제시하고 또 선관위 시스템 보안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선거관리 문제 방관은 대통령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미비가 그럼 계엄 선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입장 들어볼게요. 저는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네. 저도 출마를 해서 지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3,000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예. 저 이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라는 존재의 엄중함을 선관위 구성원들은 느끼면서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수차례 반대파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돼 왔었고 예. 법원의 판결도 났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인터넷진흥원하고 국정원하고 선관위가 합동해서 조사를 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을 개선을 했고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2021년 7월인가 국민의힘 내부 문건이 있더라고요. 팩트 체크라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구구파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적어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 선거 부정은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와서 저는 왜 대통령이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현혹된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본인도 그 시스템으로 당선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0.7%로 졌어요. 근데 아무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과 선거를 믿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당신은 선거에서 이겨놓고 결국엔 아마 21대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 당사자도 가만히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정말 우리가 아까 증거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다 추측이에요.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원에 갔죠. 근데 법원은 그걸 갖고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우려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모든 이 정보나 전산 시스템이 해킹 가능성은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전산을 보안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게 하이테크 기술이라는 게 꾸준히 진보합니다. 그 진보함에 따라서 또 해킹 방지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안 시스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보안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을 일부가 우려했다 해갖고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부정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이런 결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다양하게 들어봐야죠. 예.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충분히 자기 또 당시 친구가 선관위 사무총장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점검을 했겠어요. 음으로 양으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결과물이 지금 선거 시스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선거 부정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법원의 판결을 못 믿지?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데. 그리고 본인들이 선거 부정 없다고 다 팩트 체크했어요. 그거는 왜 못 믿는 거지?
그리고 문제 있다 그래갖고 인터넷 진흥원하고 국정원하고 시스템 점검했어요. 예. 그 결과물이 지금 선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으면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라? 그럼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거를 장악하는 게 그 명분이 될까요? 저는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지금 계엄과 비상계엄과 계엄군을 동원한 이 내란 사태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게끔 주변 참모들은 과연 2년 반 동안 무슨 역할을 했을까? 학습 효과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설령 그런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교정할 시간과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확증 편향으로. 확증 편향을 갖고 확대 재생산돼서 예. 결국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선거 부정은 정말로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은요. 증거가 없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카더라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믿고 예.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점거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예. 네. 부정선거론과 또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전은 이걸 말하더라고요. 그 앞에 북한의 오물풍선 같은 네. 게 하이브리드 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송에서 저도 몇 차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뭐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까 그 윤곽근 변호사 이제 이야기처럼 네. 어떤 점검의 필요성이 있었다. 물론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계엄군이 선관위까지 갈 일인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로 그거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저번에 그 증인으로 나왔던 이제 백정욱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 이제 선관위에 사이버 점검을 했던 분인데 예. 5%만 점검했는데도 점검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점검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점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선관위의 시스템이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사실은 이 국민들 중에서 이 선관위의 이 선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게 부정선거와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예. 철저하게 뭐 이런 투표지 관리랄지 아니면 개표에서 관리랄지 그리고 특히 관외 사전 투표는 뭐 제가 부산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가서 투표한 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까지 과연 이게 제대로 오는 거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선관위가 그냥 셀프 감사로 우리를 믿어달라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객관적인 시스템 점검은 필요하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없이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헌재 뭐 이게 뭐 부정선거가 없으니까 선관위가 어떠한 그런 뭐 책임 면해주고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헌재 지금 헌법재판과는 별도로 국민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불신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 제3자적인 객관적인 좀 검증을 받는 것이 저는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아까 이제 자막으로 이제 목요일이 사실 10차 변론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90일 정도 이제 탄핵 심리를 했습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차로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목요일까지 하면 이제 10차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게 너무 이제 빠르다.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런 면에서 진술이 서로 관련자의 진술이 좀 서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그런 신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그 소방청장도 국회 행안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어떤 단전 지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걸 또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또 기존의 말을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그런 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최대한 또 사실 심리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리를 좀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 그때는 이번 그 탄핵 심판의 내용과 내용 면에서 좀 방대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린 게 아닌가라는 그 평가도 있던데 지금 그래도 짧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모든 지금 헌법 재판은 170일까지 17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보면은 170일의 기간이 있는 것이고 너무 서두른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 몇 번 안 했는데 170일 넘게 지금 걸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그 전 이제 장관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 처음에 있었던 그 탄핵소추 사건도 예, 160일이 지금 넘게 걸렸고 알겠습니다. 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게 물론 빨리 끝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증거 조사를 대충 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과정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꼭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0번의 변론 기일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저는 그 판단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 팩트 구성이에요. 예, 다만 경중은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려도 형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지만 체포영장 발부 이후부터 소환장부터 계속 거부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소환장 거부, 체포영장, 그리고 다 또 이의신청도 전례가 없는 이의신청이지만 또 받아서 이의신청도 기각이 된 거고요.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법원도 바꿔달라 해서 또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등등 해서 정말로 많은 피소추인의 방어권이 행사가 됐었죠. 그 결과가 지금 구속인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으면서 그런 대통령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단연코 저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수차례 부정을 하고, 그리고 경호처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본인의 체포를 방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는 정말 역사적으로 저는 아주 단죄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한 상황을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됩니까?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말로 잘못했어요. 역사에 죄를 지은 겁니다. 국민들 불안에 떨게 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낭떠러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막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와서 실패했으니까 아무 일 없던 거 아니냐, 나 좀 봐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성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자세도 낮춰야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저 정치를 하고 옥중 정치를 하고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극우 지지자들을 규합해내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양분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면 스스로 하야하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 하야해서 정말 내 판단이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법의 심판을 받고 나중에 다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쳐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정말 21세기 문명국가에서 해서는 안 될 친위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예. 국민들을 양분화시키는 이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속에서는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분 그 물 좀 조금 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 측이 오는 이 목요일이죠. 20일 형사재판의 탄핵 심판까지 임하기 힘들다면서 10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증인신문 시간을 연장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방어권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판사 시절에 이제 형사재판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판사도 다 내심은 있죠.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어느 뭐 피고인이 이제 무죄 주장을 할 때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심증은 이제 형성은 되는데요. 유죄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하면 판사들은 최대한 피고인의 신청하는 증거는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 이 실형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승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분 여기는 뭐 무죄가 맞는 것 같다 하면 뭐 증거 신청해도 다 그냥 안 받아주고요. 예. 그리고 그냥 선고합니다. 뭐 무죄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패소한 측에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사실 필요하고 그게 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정해 보이려는 노력입니다. 아니 판사가 증거 신청하면 다 커트.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됐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변론을 했는데 뭐 유죄에다가 실형 선고되면 그 어느 피고인이 그 재판부를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재판에 어떻게 승고를 하겠습니까? 제가 저의 경험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헌재가 어떤 결론을 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런 그 재판의 속도 그리고 피소추인 측의 증언을 증인 신청 많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뭐 20일을 25일로 바꿔준다고 해서 예.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 길어지는 거 가지고 단 5일입니다. 그리고 20일에 또 재판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한두 번 더 재판한다고 해서 이게 한 달, 두 달 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4월 18일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뭐 당장 3월에 퇴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4월 18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다? 이러면은 피소추인 입장에서 만약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은 오히려 탄핵이 오히려 기각이 돼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증인 신청도 안 받고 했나 보다.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헌재가 서두르려고 하다가는 예. 나중에 이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철저한 사실 심리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일 연장에 대해서 평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해주는데 내일 모레 있을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 3명, 피청구인 측의 증인 3명 채택한 거다. 그렇게 말을 했고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이고 지금 헌법재판은 오후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다 등등 이렇게 이유를 말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는 그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신청을 많이 기각했다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 마지막 10차 변론기일 증인 3명도 받아줬잖아 이런 상황인데 그 증인 신청이 많으면 다 받을 수는 없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근데 부족하다고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중요한 이제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증인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이 방송에서 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다가 그 중간에 그 한덕수 총리 기각이 됐죠. 증인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거 꼭 필요한 증인이니까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납득이 되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좀 너무 이제 그런 비판 의식에서 그런 건지 어떻게 채택은 채택이 된 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너무 많이 그 속도전을 하셨고 네. 헌법재판관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각된 분들도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20일에서 25일까지 5일이에요, 5일. 5일인데 그걸 늦춰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예.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그 좀 재판에 좀 그 공정성을 좀 살리려는 면에서는 저는 알겠습니다. 25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받아줄 법도 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결과가 나오든지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재판이 서두르고 증인 신청도 많이 기각했고 발언권도 많이 주지 않았다. 글쎄 그게 국민 전체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국민들은 야 너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냐. 빨리 이제 결론 내도 충분하다.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국가가 경제 살행탑이 없다 보니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나서 우리가 대응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줘야지 밑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끔 새 전략을 짜는데 되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국민들은 대부분이 야 언제 뭐 방송 봐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이쪽은 부인하고 이쪽은 그러고 그럼 판단은 결국에 판사가 내리는 거 아니야? 판사가 내리면 되지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시간만 끄냐? 저는 그런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헌재까지 오는데 시간을 끈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환을 몇 번 응하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이 검사를 지낸 사람이고 총장을 거친 사람인데 법적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어요. 다 법기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법꾸라지의 형태를 계속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시간이 길어진 거죠.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워낙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자료들까지도 하면 좋겠죠. 예. 그러다 보면 나라의 리더가 또 어떻게 이렇게 계속 식물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력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피소추인의 방어권도 보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리더를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놔뒀을 때에 국익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보고 합리적으로 기각한 승인도 다시 채택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차수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한 번 할 때 되게 긴 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루에 6시간씩 이상도 하고 상당히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전체 과정을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몇 사람의 증인이 거부됐다 그래서 이것이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자꾸 과정과 절차, 지엽적인 부분을 거론하는 것이 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자꾸 명분 쌓기용 주장 아닌가라는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은 다 불만이 많습니다. 100% 피고인 주장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예. 결론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보고요. 우리 정치권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헌재 심판이 지금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차 헌재를 항의 방문을 해서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재 흔들기, 탄핵 심판 불복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야의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20일 이후에 변론길이 지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저는 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리를 더 할지 말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또 방문해서 말씀하신 거랑 뭐 별로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뭐 진실 발견을 위해서 최소한 좀 몇 번 더 재판을 하면서 필요한 증인을 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밝혀달라. 뭐 사실 저는 그러기 위한 저는 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 어떠한 것이 또 좀 논쟁이 되냐면 이게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법의 재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누가 나중에 이제 위증을 한 것이 뭐
뭐 이게 밝혀졌달지 아니면 또 어떠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그 헌재에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한 그런 진술 조서가 채택이 됐고 그것이 어떤 사실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쓰여졌는데 예. 근데 나중에 뭐 내란죄 재판을 하다가 근데 그 부분이 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이 된달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단심제니까. 과연 예. 과연 이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이런 재판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단심이고 단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이 사건의 사실 인정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어지는 그 내란죄의 재판에 있어서 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또 겹치기 네.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체포 지시, 그러니까 체포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홍장훈 전 차장은 체포라는 말은 또 안 했다 이렇게 또 말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랄지 정말 어떻게 그날 있었던 그런 그 뭐 대통령의 지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거의 꼼꼼하게 촘촘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그런 그날 있었던 일련의 상황은 예. 최대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앞으로 아마 어제 그 헌법재판소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런 그 좀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입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제 한 60명 갔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현재요? 예, 현재 36명. 36 명인가요? 40명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36명 정도의 네.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 갔는데요.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서부지방법원이 특정 뭐 영구에 소속 판사가 있다 그래갖고 모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마치 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닌 것처럼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들이 떠들었습니다.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폭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저는 정말로 국민의힘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중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저렇게 흔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거수이투족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확대 재정산하는 스피커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입장 발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극렬하게 사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쪽 지지자들이나 유튜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는 불만이 있는 대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예.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이것을 하나의 지지자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적 시스템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났을 때도 제대로 된 사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경찰이 제대로 막지 못해서 이런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권영세 그분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대해서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다시는 진짜로 말이 아니라 예.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동이 헌법재판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에서 항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쪽 지지자들은 우리가 한 것이 잘했구나. 대한민국 법원은 다 썩었어. 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자중하고 예.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수 국회의원들이 되게 다수가 모여서 이런 행동은 정말 좋지 않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폭도에 비유하시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면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헌법재판소의 또 권위와 신뢰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볼펜 뚜껑을 닫으셔가지고 마무리 지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괜찮은 거죠?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